미래부에서 지난해 진행된 여성과학기술 인력 채용 승진 목표제에 대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과학 논평에서는 우리나라의 여성 과학기술 인력의 현황과 확대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한양대 과학기술정책학과 김상선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방금 잠시 언급됐지만 여성 과학인 채용 승진 목표제, 이게 아직까지도 우리 과학계가 여성 인력의 진출이 힘들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죠. 제도 이름에서도 나타나듯이 네. 이제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어떻게 하면 과학기술계로 진출할 수 있게 유인 돕느냐, 그런 제도로 이게 시작이 되고 있는데요. 예. 왜 그럼 여성반을 위해서 이런 제도가 필요할까요? 네.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2000년에 이제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8년에 고령 사회, 또 2026년에 이제 초고령 사회. 네. 세계에서 가장 빠른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있는 나라고요. 네. 또 월드뱅크 조사에 따르면 2018년에는 젊은 층 인구가 갑자기 떨어지는 절벽, 인구 절벽이라고 하는 절벽. 그런 사태가 지금 온다고 하는데요. 예. 그렇게 되면 이제 결국은 그 노동 인구가 많이 줄게 되고 결국은 성장 동력을 잊어버리게 되는 거죠. 어떻게 대책이 있을까요?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네. 아마 제일 중요한 게 저출산 추세를 좀 완화시킬 수 있는, 그래서 출산을 높이고 결혼을 높이는 그런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렇죠. 동시에 이제 선별적인 이민 지원 제도라든가 또 다문화 가정 지원 이런 것들을 이제 적극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근데 이런 대책과 함께 지금 당장이라도 활용이 가능한 퇴직 인력 활용 문제라든가 여성 인력의 활용 확대 방안이 굉장히 시급하고 중요한 대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다른 분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이제 여성 진출이 미흡한 과학기술 분야이고 보면은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어떻게 과학기술계로 진출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이 아주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며, 아마 이번에 이제 여성 과학기술인 승진 채용 목표제도 바로 이런 취지에서 도입되고 있는 제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뭐 과거보다는 그래도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기대를 해보는데요. 그렇다면 현재 우리 과학기술계의 여성 과학기술인 비율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동안에 이제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선진국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지난 10년 동안 자연공학 계열 여성 박사학위 취득자 규모는 거의 배로 늘었지만 여전히 여성 박사 비율이 21.3% 수준에 머물고 있고, 또 취업률에서도 이제 남성이 한 79.7%에 비해서 여성이 58.8%, 또 자연공학 계열 대졸자 중에서 경제활동 참여율 역시 남성이 92.3%인데 여성이 61% 수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남성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수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 또 다른 나라와 비교해 볼 때도 우리나라 여성 연구원 비율이 18.8%로서 독일의 24.9%, 프랑스의 25.6%, 영국의 38.3% 이런 그 선진국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실적입니다. 예. 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21세기 과학기술의 특징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그 경박단소, 가볍고 작고 얇고 뭐 이렇지 않습니까? 또 굉장히 그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유연성이 높고 창의성이 요구되는 분야고 지구력이 있고, 또 근무 형태에 있어서도 이제 재택근무라든가 유연근무 이런 게 굉장히 용이한 분야입니다. 예. 이런 특징을 감안해 볼 때 다른 어떤 분야보다도 여성 인력이 활용하기에 참 적합한 분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추세를 감안해 볼 때 우수한 여성 인력들이 과학기술계로 진출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굉장히 시급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성 채용 승진 목표제는 바로 이런 목적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고, 정부 출연연구소, 국공립연구원, 또 정부투자연구원, 과학기술계 107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네. 적어도 몇 프로 이상은 여성을 뽑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지금 30%가 될 때까지 이 제도를 지금 계속 운영하자 돼 있는데 현재 한 23.8% 수준이기 때문에 지금 목표로 봐서는 2018년까지는 아마 30% 목표 달성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문제는 뭐 능력이 있는데 그 인력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성과학기술인 채용을 위한 제도가 계속해서 제대로 운영이 되려면 어떤 점을 좀 노력해야 될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난해 신규 채용 과학기술 인력 중에서 여성 규모 채용 비율이 23.3%인데 23.8%인데요. 이런 기관 유형별로 보면 이제
국공립연구소가 가장 높고 53.4%고 정부 출연연이 19%, 정부 투자연구소가 한 15.4% 나타났습니다. 이 기관별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철도라든가 기계라든가 전자, 전기, 원자력 이런 경우는 예. 다른 데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대충 유추가 되시겠지만은 예. 그쪽 분야에 기본적으로 여성 인력들이 적습니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원자 중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작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비율이 적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제 목표를 미달성한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기관 평가를 한다든가 뭐 취업 박람회라든가 취업 멘토링해서 자꾸 개선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예. 네. 동시에 이제 잘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이제 포상을 한다든가 인센티브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이런 제도도 중요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우수한 여성 인력이 자발적으로 과학기술계에 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셨지만 아무리 여성 채용 승진 목표제와 같은 좋은 제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일부 공약 분야처럼 여학생 수가 적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걸 텐데요. 이런 문제를 정말 똑똑한 여학생들이 네. 과학계로 많이 와야 될 텐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뭐 뾰족한 방법이 딱 있겠습니까? 어디 노력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마침 다음 주가 여학생 공학 주간입니다.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게 뭔가요? Girls Engineering Week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이게 벌써 한 5년 됐습니다. 이제 예. 시행한 지가. 그래서 전국 여성과학기술인 지원센터하고 16개 지역사업단이 공동 주관을 하고 네. 미래창조부하고 이제 한국연구재단이 후원하는 그런 사업인데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제 공학 과학 활동 또 실제로 과학 현장에서 본인들이 현장을 바라보고 또 실험 실습을 할 수 있고 또 이미 과학계에 진출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여성 CEO들 강의를 듣는다든가 그러니까 여학생들이 실제로 과학기술 현장을 체험함으로 해서 그쪽의 비전을 갖고 그쪽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런 어떤 행사를 하는 자극제가 될 수 겁니다. 있겠어요, 충분히. 그렇죠. 네네. 그렇게 해서 이제 여성 우수한 여학생들이 과학기술 분야를 더 이상 이제 내가 갈 수 없는 영역을 볼 게 아니라 나도 얼마든지 가서 꿈을 키울 수 있는 분야구나 이런 꿈을 네. 키울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과학계로 진출하려면 어떤 것들을 좀 더 보완해야 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여학생들이 우수한 여학생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부터 과학기술 쪽에 꿈과 비전을 꾸도록 그래서 네. 이제 진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아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이를 위해서는 이제 이미 진출해서 성공한 롤모델들을 많이 소개해주고 그렇게 해서 동기주발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네. 두 번째는 이렇게 이제 우수한 인력이 오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과학기술계로 진출한 여성들이 활발하게 연구 활동에 그렇죠.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 예를 들어서 이제 방금 소개드렸던 그 여성과학기술인 승진 채용 목표제도 중요하지만 네. 우리나라 여성들이 흔히 겪는 애로 중에 하나가 영유아 보육이지 않습니까? 보육시설을 한다든가 또 조금 그렇긴 합니다만은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어떤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데 좀 우선권을 준다든가 예. 어떤 각종 그런 지원 제도가 필요하고요. 아마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 보통 출산한 뒤에 집에 눌러 앉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 여성들이 다시 컴백할 네. 수 있도록 재취업할 지원하는 수 제도, 있도록. 예, 네. 경력 복귀할 수 있는 제도. 선진국인 미국 같은 데서도 이제 이런 여성들을 위해서 리엔트리, 재진입 어떤 그런 사업 같은 걸 운영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 사업을 참고해서 네. 우리도 지원하는 게 좋겠고요. 제 희망은 이렇게 해서 이제 여성들이 과학기술계에 많이 진출을 해서 다른 분야처럼 오히려 이제 여성을 걱정할 게 아니라 남성을 걱정하는 시대. 네. 그러니까 정말 남성이 너무 양성평등 줄었다, 이런 그런 말이 문제가 나올 정도로.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정말 우수한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양대학교 김상선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